저는 되게 상처되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혁신학교는 꼴통학교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하는 학교다라는 게 제일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주변 아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중학교까지는 좋아. 근데 고등학교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 혁신학교를 두고 국내 최대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시티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학부모들이 복도에 들어누워 농성을 벌이고 간담회장을 빠져나가던 서울시 교육감이 학부모에게 등짝을 맞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혁신학교가 등장하고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시선도 많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혁신학교 지정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과 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지기도 했죠. 입시보다는 전인 교육에 힘을 쏟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인데요. 저도 입학사정관제, 그때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죠. 입학사정관제로 진학을 했는데 저는 뭔가 학원에서 자기소개서를 봐준다거나 혹은 뭔가 스펙을 따로 외부에서 만들다거나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선생님들께서 너가 지금 너의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해봐라.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그것을 너의 스토리로 잘 풀어봐.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 가는데 사교육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의 니즈, 그러니까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성장과 성숙을 중점으로 두는 교육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교문 안에 들어서는 것보다 교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나갔을 때 본인이 더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면 혁신학교를 적극 추천하는. 저는 고3 때 수시랑 정시를 동시에 준비하면서 딱히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수시로 가기에 유리한 학교 아니면 뭐 정시 가기에 유리한 학교라는 것 자체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정시에 불리한 건 맞잖아. 사실 그것도 왜 불리한지 잘 모르겠는데 뭐 수업 시간에 자습하고 수능 특강 풀 시간을 주지 않아서 불리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개인하기 나름이다. 사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풀 시간을 주는 학교가 유리하다기보다는 그 학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나도 그게 옳긴 한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치. 대부분 안 그러니까 그렇지. 또 그게 옳은 거라고 나도 생각을 하는데 불리하게 비춰질 수 있긴 하지. 노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큰 개념이고 학교라는 것은 이 학생들한테 어떤 학업적인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배움을 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거기서 본인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뭔가 목적의식 없이 그냥 즐겁게 노는 것 그 자체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것도 저는 되게 논다고 느꼈어요. 재밌게 놀다 보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결국엔 배우는 점도 있고 생산적인 활동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제 답이고요. 근데 그 학력이랑 공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그 점수, 숫자로 표시되는 그 성적이 학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우리가 혁신학교 안에서 배웠던 그런 진짜 공부들, 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어떻게 하면 남과 어울려서 사회 안에서 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그런 것들이 진짜 공부였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공부를 안 시킨다? 학력이 낮다? 라는 비판은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면 학생 자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의 규칙을 개정하는 일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그래야 학생들이 내가 왜 이 규칙을 따라야 되는지 그 당위성도 알 수 있고 또 앞으로 이 학교를 내가 어떻게 다녀야 할지도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학급에서 아주 작은 건의사항이 학급회의, 학년회의, 대의원회의 거쳐서 학생회장이 중심이 돼서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나가는 거죠. 일단 공업고등학교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반항 심리가 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발 자유화가 아닌데도 이렇게 자체 두발 자유화를 하고 다녔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교복은 집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친구들도 많았고, 뭐 가방은 들고 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두발 자유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생님들과의 대화에서 과연 우리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전 재학생 토론을 통해서 교복이라도 입자.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니까 실제로 교복도 잘 입고 다니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나의 그 사소한 의견이 학교에 반영되고 이 내 말 한마디에 학교의 그 의견이 결정되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학교라는 큰 공간에 있지만 나 하나의 존재가 정말 중요하구나. 자율이라는 게 혁신학교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인 것 같아요. 수동적으로 지내온 거랑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뭔가를 선택해서 이루어낸 거는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경험한 걸로는 X. 어떤 학생들에게 뭘 결정할 권한을 많이 주고 뭐 학칙 같은 거라든지 그걸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너무 좋은 점인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활동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친구들은 그런 시간을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하면은 그 시간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을지를 더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 혁신학교가 원래는 되게 소규모로 운영을 해야 되는 학교인데 너무 크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혁신학교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혁신학교 졸업한 친구들을 만나면 가끔 얘기를 할 때 나는 혁신학교랑 잘 안 맞는 학생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나는 목소리를 막 크게 내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가만히 좀 듣고 있는 사람인지, 나만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좀 알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